한국대 2025 모의 올해 요 스타일로 낸다고 이제 예견돼 있는 거니까 1번 문제가 조금 달라졌거든요.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가하고 나를 각각 요약하래. 아마 가는 이럴 거다, 나는 이럴 거다 인 거고요. 특별히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가 같은 경우에는 인권 차별과 관련된 소송을 많이 걸자 의식을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국가인권위원회 제도를 확대하고 개편하고 좀 더 확장하고 보완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나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워요. 화폐제도 좋아요, 화폐제도 좋아요입니다. 이걸 요약한다면 뭘 하냐면 다의 상황에 대해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설명해라 라고 얘기했고, 학교의 표현에 따르면 이거는 논지를 정리하는 요약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제어를 제시하고 이 주제어를 중심으로 논지를 요약한 문제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똑같긴 한데 주제어라는 말은 빠졌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다른 학원에서도 이걸 풀어보게끔 했는데 애들이 나를 적용할 때, 즉 이게 뭐였냐면 화폐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권유하는 그런 글이거든. 그러니까 화폐제도를 어떻게 적용해서 설명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가에는 인권차별이나 이런 거니까 노동자들의 인권차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자, 내가 한 가지 힌트만 줄게. 1번 문제에서 요약한 다음에 다른 데 적용할 때, 적용해서 설명할 때 일반화된 진술을 이용하라 이런 거야. 일반화, 일반적인 원칙.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화폐 제도가 요약에선 중요했지만 이걸 일반화시키면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없는 제도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결국 다의 문제 상황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이에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장시간 저임금에 착취를 당하고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항의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해고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말을 못하는 거잖아.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가는 뭐라고 말할 거냐? 간단히 말하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니까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할 거다. 여기까지는 웬만큼 다 쓰거든요. 그러면 나는 화폐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의 삶을 위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듯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할 거다. 이렇게 쓰길 원했는데 영역이 다를 때는 일반화시켜서 화폐제도도 일반화시키면 제도잖아. 백성들의 삶을 여기 적용시키면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내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해설 자료 잠깐만 볼게요. 문제 1번 출제오도 보이나? 이 문제는 재심은 가나다를 1. 요약하고 2. 설명하는 능력. 그러니까 요약 플러스 설명인데 옛날에는 주어진 글에서 주제어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빼고 요약만 해라 이렇게 낼 가능성이 높은 거야. 왜냐면 주제어 찾는 걸 많이 내다 보니까 이제 감추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학교가 이걸 안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제어 찾는 거. 그 다음 쭉 내려와서요. 재심은 가는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심은 나는 화폐 사용을 건의하는 고려시대의 상소문이다. 재심은 나는 가난한 노동자 가족의 삶을 다룬 1970년대 소설이고 제목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인데 몰라도 좋습니다. 난쏘공인 거. 근데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시된 지문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건 변별력이 높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인데 나를 활용해서 모두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나를 활용해서 쓴 게 가장 어려울 텐데 학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1에서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를 설명하는 문항. 그러니까 다의 문제 상황도 일종의 뭐야? 요약이야. 그럼 요약이 3개야. 가요약, 나요약, 다요약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영역과 층위가 서로 다른 제시문을 적용해서 얘기할 때, 평가하거나 설명할 때는 층위를 같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제도를 도입해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였어요. 답으로 가서요. 문제 1번에 1번 문항 볼게. 가는 제시문이란 말도 안 쓰고 있어요. 여기 600자지만 사실 600자 꽉 채워야 되는 게 아니거든. 가라고만 쓰고 있어. 차별금지 소송 증가가 사람들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 국가가
차별철폐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 시민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다는 거다. 세 문장 썼거든. 나는 곡식을 이용한 물물교환의 폐단, 폐해 이런 단어를 고치기 위해 화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왕에게 건의한다. 건의 상소문이니까. 화폐를 사용한다면 운반과 보관 등의 불편을 해소 일반화시키면요 진짜 무거운 쌀가마니 지고 가서 황소랑 바꿔올 거냐고. 간편하게 갖고 갈 수 있는 화폐, 그리고 곡식 같은 건 썩어버릴 수 있잖아. 근데 돈은 썩지 않잖아요. 선생님 지폐는 썩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 운반과 보관의 불편을 해소해서 일반화시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백성들의 고통을 덜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자, 2번 문항. 재심은 다해서 열악한 작업 환경, 과도한 노동시간, 노동에 미치지 못한 보수 등 노동자의 현실이 드러나 있다. 이 한 줄 요약 되게 깔끔하게 쓰지 않았나? 노동자들은 부당한 상황을 알고 있으나 해고가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자, 이제부터 천천히 형광펜 거봐. 가에서 제시된 것처럼 적용하기 위해서 일반화시키고 있다. 법은 제정되어 있으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나에 제시된 것처럼 노동자들 보호할 법의 부재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제가 얘기할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화시켜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쓰면 되는 거였고, 이것 때문에 애들이 시간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문제 2번 맨 앞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가해 현상을 나와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학교는 2번 문제를 평가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비교 설명형 이렇게 얘기하거든. 비교 설명형. 근데 비교 설명도 관점이 두 개의 똑같은 현상을 설명할 때 다르게 설명하고 대비되는 게 맞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평가형이 맞거든. 하나는 긍정적, 하나는 부정적입니다. 평가하고 라를 활용하여 가의 문제점을 설명하시오니까 문제점이 뭐다까지만 쓰면 되고 해결책 막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자, 그럼 가볼게. 2번 문제는 가의 현상인데 최소한 가 현상이 뭔지는 말해야겠죠. 핵심어는 AI 커버 현상입니다. AI를 이용해서 이젠 김광석, 죽은 사람의 목소리도 살려낼 수 있고 대중가수의 목소리를 다른 거에 입힐 수도 있고, 그 다음 나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그러면 나의 내용이 있겠고요, 다의 내용이 있겠네. 그러면 나의 관점은 뭐고 다의 관점은 뭐고 기본적인 요약이 필요하네. 단국 때도 주제어를 찾고 요약하고 설명하는 거든 아니면 비교 설명하거나 평가하는 거든 기본적인 요약은 필요하네. 한두 줄 요약. 그 다음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나의 관점에서 가해 현상은 어떻게 평가되거나 설명될까? 다의 관점에서 가해 현상은 어떻게 설명되거나 평가될까? 아주 간단히 말한다면 나는 대중문화가 접근성의 기회를 확대해 준대요. 그래서 대중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한대. 그럼 AI 커버곡 현상도 그런 걸 도와주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럼 그 근거가 뭐냐? 다는 예술적 가치에 대한 얘기. 윤두소가 나오고 뭐 자화상이다. 근데 그 요약이 핵심이 아니라 일반화가 핵심이거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술적 가치의 독창성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독창적인 예술적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래서 그것이 남발된 거니까 어떻게 볼까? 부정적이란 말이 힘들면 비판적으로 본다라는 말을 쓰겠죠. 그리고 그 근거를 쓰겠네. 선생님 여기 항상 하나 긍정적이면 하나 부정적입니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까지 대부분 100%는 아니다. 대부분 하나 긍정적이면 하나 부정적, 즉 상반되는 두 관점,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상반되는 두 관점을 주고 그 관점의 포인트, 대중문화가 대중에 대한 접근성을 좋게 하고 향유하게 해준다. 아니야. 예술적 가치나 독창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함부로 모방하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것이야. 관점이 딱 나온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또 하나 나온 거냐면 라의 관점. 라를 활용하여 가의 문제점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가에 어떤 문제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지적 재산이라고 하는 건 독창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아무렇게나 막 갖다 쓴 건 표절인 거죠. 표절은 범죄야. 그러면 이거에 따라 보면 가현상, AI 커버 현상도 사실 따져보면 표절인 거죠. 표절인지 패러디인지 그 경계선에 있긴 있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 표절인 거고 일종의 범죄다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도 그렇고요, 2번도 그렇고 답이 딱딱딱 맞아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국대 문제는 조금 어려워 보여도 답이 딱 정해져 있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답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깔끔하게 쓰는 게 좋아요. 됐나?
뒤쪽에 예시 답안을 가볍게 보면서 올해 이런 스타일로 낼 거니까 볼게요. 문제 2. 가는 AI 커버곡이라는 새로운 문화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서술어를 말하고 있다. 보여준다가 아니라 소개하고 있다. AI 커버곡은 제작이 용이 쉽다 이런 거죠. 할 뿐 아니라 손쉽게 소비되고 공유되는 특징으로 있네. 제작이 쉽고 쉽게 공유되는데 대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유행하게 되었다. 나는 대중매체로 인해 형성 및 확산된 대중문화의 특성에 관한 글로 AI 커버곡 역시 새롭게 발견된 AI 기술로 인해 형성되고 보급되었다는 특성을 가진다. AI 커버곡은 새로운 형태의 오락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답으로 긍정적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앞에 뭐가 중요한가? 오락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문화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 근거가 중요한 거야. 반면 다는 예술의 독창적 가치를 강조한 글 윤두서의 자화상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관점만 뽑아낸 겁니다. 기존의 동일한 음원에 인공지능으로 학습된 목소리를 기계적으로 덮어 씌운 AI 커버곡은 창작자의 고뇌와 성찰이 드러나지 않은 기계적인 결과물, 창작자의 고뇌와 성찰이 드러나지 않은 기계적인 결과물이므로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는 낮다. 가치는 낮다란 말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라는 모방과 표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AI 커버곡은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 같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문이나 예술 분야의 표절은 법적으로도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AI 커버곡은 지적 재산권과 같은 법적 문제 야기. 선생님, 표절이라고 보고 일종의 범죄다라고 평가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갈게요. 학생들이 3번 문제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도표나 그래프를 싫어하지 않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만 보면 되네, 이것만 쓰면 되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애들은 표 딱 보면 씨발 표구나 이런 생각 같습니다. 웃을 문제가 아니야.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가를 활용하여 나와 나의 문제를 설명하고,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를 활용하여 라고 했는데 가에 나온 내용을 엄청나게 요약할 필요 없이 핵심 개념만 딱 얘기하면 돼. 가를 활용하여 여기 나온 것 나와 다를 어떻게 하냐면 설명하고 이랬거든. 결국 나는 이런 거고 다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 구체적으로 자세히만 말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가에서 우리가 써야 될 말이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대. 시장에서 거래하는 주체들 간 정보의 양적, 질적 격차가 있대.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한편으로 따진다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아니면 알면서 자기가 해야 될 걸 제대로 안 하는 도덕적 해이예요. 수능 국어 독서에도 잘 나온 거니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면 가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한다. 이 정도 쓰면 되는 거예요. 600자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나 읽어보면 표로 나오긴 했지만 결국 여기 나온 사례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중고차 거래할 때, 그러니까 중고나라에 샀는데 벽돌이 왔어. 내가 산 물건이 아니야. 품질은 완전 떨어져. 무슨 문제야? 역선택 문제예요. 그러면 나가 왜 역선택인지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녹여내서. 그 다음 다는 보면요.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내가 한 50만 원, 80만 원어치 다쳤는데 한 150만 원, 200만 원 받을 수 있으면 막 받는 거야. 혹은 손가락 아야 여기 살짝 뵀는데 목도 아프고 머리도 다 아파요. 노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야. 진짜로. 선생님도 혹시 그런 적 있습니다. 야 없어. 그런 게 도덕적 해인 거야. 도덕적 해이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수치 분석합니까? 수치는 한두 군데 써주면 좋을 것 같아. 끝난 게 아니야. 여기까지 한 300자 정도로 끊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나와 마의 자를 활용하여 각각 해결 방안이니까 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야. 내가 주의할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다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모의논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일반화 혹은 일반화된 해결책이에요. 여기 보면 중고차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과다 의료 진료비 청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역선택의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 방안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인 거야. 그게 중고차 인증제도거든. 혹은 인증 중고차 제도야. 그
그 다음에 이것도 다의 문제로긴 하지만 일반화시키면 도덕적 K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건강 증진 보험 상품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뇨 기운이 있는데 당뇨에 걸리고 죽게 되면 보험금 1억을 받는 거야. 근데 내가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이러면 다달이 내는 보험료를 깎아준다거나, 한 달에 보험료 10만 원인데 9만 5천 원 깎아준다거나. 그랬더니 어떤 애가 선생님 차라리 당뇨 온팡지게 걸려서 보험금 1억 타는 게 이득 아닐까요?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씨발놈 근데 네 건강이 나빠진대. 건강 나빠져도 1억 받으면 좋은 거잖아. 아니야. 건강도 좋아지고 보험료도 절약하는 게 이기적 인간으로서는 좋은 거 아닐까? 설득해도 아니요 저는 온팡지게 걸릴래요. 아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런 건. 그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자,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화된 해결 방안입니다. 연결시키는 것까지만 하지 말고 우리 이것도 해설자를 보기로 하고 학교 측에 예시답안이 나와. 그거 잠깐 볼게. 문제 3번. 가는, 제시문이란 말도 안 쓰네. 가는 상품의 거래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실패 문제를 역선택과 도덕적 해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나는 역선택의 사례이다. 형광펜 긋고요. 두괄식이라고 써놓죠. 두괄식. 답을 앞쪽에 쓰는 게 좋아요. 채점하는 사람한테 편하려고. 판매자가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다수의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게 표나 그래프에 나오죠. 다는 도덕적 해이의 사례이다. 형광펜 찍고. 역시 두괄식. 가볍게 다친 보험가입자가 과도하게 진료받거나 심지어 허위로 의료비를 청구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요새는 의료비 청구할 때 꼭 증빙서류나 아니면 소견서, 진단서, 치료 과정에 대한 걸 요구합니다. 나의 역선택 문제, 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제부터 잘 봐.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기업이 소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된 거야.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신뢰를 얻는 과정에서 이윤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실천한 것이 한 방법이다. 예컨대 하면서 거기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 기업이 직접 품질을 점검한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더 양질의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역선택 문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수익성도 증가할 수 있다. 깔끔하게 쓰고 있네요. 다에 나타난 도덕적 K 문제는 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기도 어떤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야? 일반화된 해결책인 거야. 보험가입자들에게 적절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면서 선생님 유인 대신 인센티브란 말 써도 됩니까? 예, 괜찮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을 제공하면 보험 가입자가 경제적 혜택을 얻기 위해 더 건강하게 생활하려 할 것이므로 도덕적 K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됐나요? 네. 지금 모의논술은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면 올해 요 스타일로 낼 때 옛날 거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요약이 다 가미되되 1번 문제가 요약형인데 주제어를 제시하라고 하지 않은 게 옛날과의 차이점인데 또 어떤 게 좀 중요한 특징인 거냐면 일반화시켜서 뭔가 쓰려고 해라. 일반화시켜서. 그게 우리가 좀 주목해. 뭐뭐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라고 쓰고 나서 예컨대. 됐죠? 잠깐 끊어가자.